올해 12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세워놓은 예산으로 지금 나라가 운영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표 통치가 아닙니다. 네.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정말 윤석열 표 예산을 갖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이 169석 갖고 이재명 표 네. 예산은 다 증액하고 그렇죠. 윤석열 표 예산은 다 삭감하겠다.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이 정말 지치거든요. 네. 2년 후에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화제를 좀 바꿔서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네네.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기자회견도 하나 못하고 네. 아마 대장동 얘기 나올까 봐 못한 것 같은데 네네. 거기다 말 못하다가 뭐 윤석열 정부만 비판하더니 네. 이 최근에 남욱 변호사한테 계속 이제 어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니까 뭐 연출력도 연기력도 뭐 엉망이다 뭐 네. 그러면서 말장난에 가까운 이 싸움을 하고 있던데 이게 좀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 자기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지 왜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욱 변호사 얘기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모든 증언이. 네.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했죠. 아니 캐스팅은 그러니까요. 자기가 해놓고 그 발령기 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근데 글쎄요, 말이에요. 캐스팅한 사람은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대장동에 날 끌어들인 건 당신 아니냐. 네, 네, 그 그리고 얘기 이건 하는 드라마가 거죠. 아니라 다큐다. 네, 다큐다. 사실이다. 네. 그리고 얘기하잖아. 내가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당신 문제 있으면 날 위중죄로 고발해라. 그러니까요. 예. 고발하면 되는데 어. 고발 못 하잖아요. 고발 네. 못하죠. 네, 왜냐면은 고발했다가 자칫하면 무고죄로 무고로 걸리죠. 또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거짓말로 지금 벌써 이미 선고보로 걸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맞아요. 네. 말했다가 그게 또 거꾸로 증거가 돼 버리니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당화가 심해졌다. 뭐 공천권 내려놔라. 사법 리스크 임계점에 다가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 이재명 세력의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 민주당이 쪼개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래서 전망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컨대 이제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분당될 거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도 하고 네.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분당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이제 오른팔 왼팔이 지금 다 구속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그 끝이 이재명 대표한테 향하면 아마 이제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날라오겠죠. 날아가죠. 네. 그때 되면은 저는 친명계도 손절할 걸로 봐요. 아, 친명계도 친명계까지. 손절한다. 네. 아, 근데 지금은 개딸들이 나서서 네. 뭐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을 친 거다 그래서 배신자다 그러고 난리가 나서 뭐 해시태그 운동 우리가 정치 공동체다 했는데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2명뿐이라 그러던데. 아니 국회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은 2명. 그렇죠. 네, 네. 이해식 의원하고 정청래 네. 의원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럼 친명계가 뭐 본인들 말로는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나머지 98명은 다 어디 갔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그 수사의 끝은 우리가 뭐 누구인지 말 안 해도 그분인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분.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이 동의안. 갈 텐데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네. 이것이 네. 이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은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체포동의안이 그 뭐죠 부결되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민주당이 네. 더 하여튼 망가져봐라, 아. 망가질 대로 망가져봐라 네, 네. 이런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 부결시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 결국 방탄이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정도까지 가면은 글쎄 민주당이 네. 글쎄 손절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 더 많을 거다. 왜냐면 본인 코가 석자인데 네. 당장 선거가 총선이 얼마 남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이 뭐 이재명 대표 이런 게 자꾸 날라오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건지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 하겠다고 지금 예. 뭐 오늘 발의해서 내일 뭐 당장 처리하겠다. 만일 안 해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니 지금 물론 뭐 이태원 참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지만 이게 뭐 장관 한 명 자른다고 아니, 국정조사가 남아 있는데 국정조사 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는 안 하고 장관부터 자르겠다. 예산안도 안 한다. 이건 좀 앞뒤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원인 규명, 그렇죠. 그리고 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또 입법 기관이니까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본연의 네. 목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7일이면 끝나요. 얼마 네.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그동안 진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하면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못하게 네. 갑자기 그 이상민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김의겸 의원입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탐사와 같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 상황인데 김 의원이 이에 대해서 돈으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 강공, 막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공당의 대변인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글쎄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은 네. 일단은 그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네. 윤석열 지지율을 도와준 신도우미 3인방을 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4인방까지 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랬더니 새끼 도우미가 김의겸 의원하고 아, 장경태 새끼 도우미. 의원이에요. 김의겸, 장경태, 김성환 아, 정책위원장 세 분 장경태. 트리오가 고민 새끼 좀 도우미라고. 있는데. 아니 아까 누가 오늘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어, 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지금이 계엄령 내린 상태다라고 하면서 계엄사령관 한동훈이다 하는데 지금 누가 계엄령을 내렸나요 도대체? 네. 참, 이분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말이 나와서 국민들이 좀 어이도 없고 어떨 때는 재미도 좀 있어요. 그게 이 저희 양반 당의 오늘 또 무슨 얘기 할 건가? 엑스맨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엑스맨으로 엑스맨으로, 저쪽 가서 맞아요. 저쪽을 파괴하고 있다고 막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 고민정 의원도 또 네. 발언이 막 센데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 물론 뭐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야당 의원들이 일이지만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서해 공무원 사건 그게 수사가 칼날이 향하니까 아마 그걸 막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이 덮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이 네. 북한까지 가서 총살당하고 네. 또 화형까지 당하는 그 동안 첩보 네. SI 갖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죠. 예. 최종 승인하셨다 그랬어요. 네, 본인께서도 또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복하셨어요, 자복. 네, 네, 네. 근데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죠. 그렇죠. 참.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당 그래서 이야- 이제 제가 저 사회적 위협이다 저렇게 고민정 의원께서 얘기를 하셔갖고 네. 그분은 국가적 위협인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가적이요. 네네네. 그렇군요. 두 분 계시잖아요. 도대체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네. 네. 계속해서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장제원 의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지도부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주호영 대표에게는 왜 당을 왜소하게 하느냐 네. 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정진석 위원장한테는 전당대회 심판이 왜 기준을 만드느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까 이게 윤심이냐 아니면 장심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윤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늘 저희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했을 적에도 박심 이심 네, 이런 그렇죠. 말이 늘 네. 많았어요. 네. 또 그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많이 이제 자랑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이 윤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긴 그렇죠. 하니까 네. 이제 언론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 그 왜곡됐다고 보는 거 언론의 보도가 그냥 일상적인 말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우리 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물평이죠. 인물평인데 어떤 분은 그 김기현 너 너무 좋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누군 너무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막 네. 그냥 인물평들을 지금이 정치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치의 네. 시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인물평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당은 지금도 야당 같아요. 너무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하고 싸우는데 사실 힘이 붙여요. 네. 힘이 붙이고 대통령이 이를테면 예산 문제만 해도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취임하셨으니까 올해 12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세워놓은 예산으로 지금 나라가 운영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표 통치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있었던 예산이니까. 그럼 이제 내년도에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정말 윤석열 표 예산을 갖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표 예산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 나라가 무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민주당이 169석 갖고 이재명 표 예산은 다 증액하고 그렇죠. 윤석열 표 예산은 다 삭감하겠다.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이 정말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생각이 있냐. 2년 후에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보수당이 성공을 하고 윤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만났을 적에는 그러면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분이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첫째 수도권이 121석 중에 17석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면 끝이죠. 과반을 넘길 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길 수 있는 소구력이란 사람. 뜻이지.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 당이 좀 젊은 층에 좀 약한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을 좀 소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면 좋겠다. 네. 그 또 하나 우리 당에서 이제 지난번 공천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공천을 잘할 사람. 네. 네. 다른 것보다도 네. 공천 왜냐면은 이제 선거라는 것이 사실 대표 얼굴로만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대위원장도 있죠. 계시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사실 공천을 주도를 하죠. 그렇죠.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에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그것이 자칫 균형을 잃거나 사리사욕에 흔들리거나 네. 도저히 그 사람이 왜 공천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짬짬이 공천 그렇죠. 이런 그런 경우가 것이 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네. 이 세 가지가 저희의 승리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맞는 얘기예요, 네,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은 여기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당내 설왕설래하는 네. 것이 전달이 됐을 뿐이라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그렇게 가운데 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했고 한 장관은 장관직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출설 좀 이제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요.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우리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언론이 만든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기자분들은 이제 네. 기사를 써야 되니까 네. 바로 연결시키기가 외부 사람하고 연결했지 네.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한동훈을 차출하자 이런 얘기가 많진 네, 않다. 네, 내부에서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분이 이제 보수 진영의 네. 그 인물 중에서 여론조사 늘 1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분들이 이제 이게 오비락처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렇군요. 기사가 갑자기 쏟아졌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친윤계 의원들이 71명이나 모여서 국민 공감이란 걸 띄우고 또 장제원 의원은 직접 나서서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무슨 뭐 남자의 길인가 뭐 그런 노래까지 띄우면서 본인이 마치 뭔가 친윤의 대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는 친윤들 이선 후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맡겠다, 다 뒤로 빠져 있겠다는데 지금은 뭐 말로는 안 맡았지만 앞에 나서서 뭔가 선도자, 군기반장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적절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근데 이제 개파적 시각에서만 본다면 네. 이제 뭐 한 70
41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거기에 갔고 또 4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참석을 안 했는데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그쪽에 가신 분들은 초선 재선이 많고요. 네. 장제원 의원이 3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좀 빠졌고 네. 되게 그걸 특별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제 부의장 신분으로 네. 가서 축사를 하셨고 네. 이제 당권에 나오실 안철수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다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우리 눈도장 찍어야죠.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정치는 도덕 교과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정부, 모든 정권에 네. 다 계파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파, 뭐 이낙연파, 네. 뭐 낙연파, 뭐 정세균파 이렇게 네. 그게 없으면 정치가 아니죠. 우리 당에도 아마 이런저런 파가 있을 수 있고 뭐 네. 그전에도 친박, 뭐 친이, 뭐 반박, 뭐 멀박, 뭐 별얘기들이 많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말 별박이 다 있었어요. 네, 별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의 계파 간의 네. 경쟁, 네. 네. 승리, 네. 소멸 이 네. 과정은 정당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네. 정당이 사실 권력투쟁이 없으면 네. 정당이 아니죠. 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은 특별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친윤계들의 이 모임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또 친윤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여튼 전에는 공동의 적이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이 날아가자마자 유승민이란 새로운 적이 생겼다. 근데 유승민이 나오면 설마 되겠냐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만만치가 않다. 네. 그래서 이 공동의 적인 유승민을 어떻게든 극복해 넘기 위해서 친윤들이 뭉쳐야 된다. 우리의 친윤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되게 이제 보십니까? 개파간에 다 그런 생각을 네.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당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계도 있어요. 네, 있죠. 유승민 계도 있죠. 있죠. 특히 유승민 계는 지난 총선 때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죠. 네. 예. 서울 수도권에 상당히 꼽아 있어요. 꽤 있습니다. 넣었죠. 네. 네. 기초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엄연히 이제 개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네. 개파의 이익이 수장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렇죠. 개파 네. 수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윤계에서는 아무래도 친윤 후보를 내세우고 싶은 것은 저는 당연한 그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근데 친윤 후보랑 유승민 후보랑 만나면 누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지금 고민이기도 해요. 아, 또 안철수는 안철수 따로 네, 있고 또. 맞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뽑힐 때 네. 네. 우리 당의 그 당원이 한 20만 정도 네. 됐대요. 20만 명. 그런데 대선 치르면서 50만 명으로 늘었어요. 네. 지금 75만을 넘겼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각 그 당권 주자들이 뛰면서 네. 당원들을 또 모은 거예요. 아, 모으고 있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대 최고로 지금 많아요. 아, 그래서 네. 당원들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아, 누군지 굉장히 모르겠다. 어려워졌어요. 아. 당원들의 그 성향 분석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거 아세요?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에 동시에 가입한 당원들도 많아요. 아, 양쪽에. 그래요? 그걸 누군지 골라내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몰라요.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걸 제안한 적도 있어요. 민주당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겹쳐서 아. 지우자. 지우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정보보호법이 일단 있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뭐 정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도덕 교과서는 아니니까 양당에 그냥 사실 당원 가입이라는 게 월 1,000원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당에서도 당원 행사하고 저 당에서도 당원 행사하고 이게 참 스윙보터네요, 어려워요. 스윙보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정치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